소득 기본공제라고 그래요. 기본공제. 그래서 나오는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그래서 지문에서도 두세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과세 표준 계산하는 과정에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거 골라라. 뭐야?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럼 이건 왜 공제 주느냐? 아까 이거는 투기하지 않고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물가 상승률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거 부분을 빼주는 거죠. 그런데 기본공제는 뭐냐?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낼 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다 해주자. 공제를 많이 해줘. 근데 부동산 팔아서 생긴 소득은 공제하는 게 없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그는 없잖아. 그러면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부동산을 파는 것도, 팔아서 생긴 소득도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면세점이라고도 하는데 250만 원까지 부동산 팔아서 생긴 이익이 있으면 기본 250만 원까지는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한테 공제해주는 인적공제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팔던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던 다 해줘. 그런데 이때 공동소유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마다 공제해주네. 사람마다. 이해가세요? 인적공제.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무슨 기간? 보유기간 관계없죠. 아까 장기보유는 3년 보유해야 돼. 근데 기본공제는 어저께 사서 오늘 팔아도 돼. 보유기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거 양도했을 때 공제해 주느냐? 아까 장기보유는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었죠.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그죠? 그런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파트 분양권을 팔던, 주식을 팔던, 파생상품을 팔던 다 공제해 주는데 뭐만 제외? 미등기 자산은 뭐한다? 제외. 이거는 미등기 자산은 등기대상 자산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파는 건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요.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 그러면 이때 세 번째 기억할 것이 공제는 어떻게 하느냐? 소득별이에요. 소득별로 각각 1년 동안에 250만 원 한도에서 보여준다. 공제를 해주겠다. 여러분 소득별 그랬죠? 소득별은 이걸 시험에서는 자산별 그래요. 틀려요. 소득별로 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그 프린트에 보시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요거 묶어서 다 묶어서 얼마? 250만 원인데 이때 국내 자산에서 얼마? 250만 원. 또 외국 거 팔았으면 각각에 각각 공제해준다. 우리나라 거 얼마? 250만 원. 외국의 부동산 팔았으면 별도로 얼마? 250만 원. 국내 자산 따로, 국외 자산 따로 각각 공제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1월 달에 토지 팔았어요. 거기서 얼마 공제받으면? 250만 원 공제받았죠? 그럼 그 다음에 요거 파는 건 공제받을 수 없다. 왜? 이거 다 합쳐서 얼마? 250만 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거 팔 때 250 그게 아니라 요거 다 묶어서 어느 거든 먼저 파는 거에서 250만 원 다 공제받으면 그 다음에 공제받을 수 없다.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식 있죠? 주식 따로예요. 주식 따로. 이거랑 별개로 주식 팔아서 생긴 소득 있죠? 자, 여기서 보세요. 올해 개정된 거.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인지 외국 주식인지 매매할 때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외국에서 주식 파는 건 이익 받고 우리나라 주식 파는 건 손해 봤어. 근데 그걸 따로따로 계산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 돈 버는 게 없는데도 세금 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국내, 국외 합쳐서 얼마? 250만 원. 2개월에 개정된 거 내년부터. 얘가 각각이었는데 이제 합쳐. 국내, 국외 합쳐서 얼마? 250만 원. 그리고 파생상품이 있죠. 코스피 200 선물거래나 옵션거래, 이것도 국내 건지
국외 건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외국 건 팔아서 이익 받는데 우리나라 건 손해보고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합쳐서 한다. 그래서 이것은 국내 국외 합쳐서 얼마다? 250만 원.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내 따로 250, 외국 자산 따로 250. 이해가세요? 그게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개정하면 파생상품 밑에 있죠? 그건 두 가지예요. 주식하고 뭐? 파생상품 두 가지 다 국내 국외 합쳐서 얼마? 250만 원씩 각각 공제를 한다. 됐습니까? 그럼 거기 4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양도한 자산 순으로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건 이거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중에서는 어느 거든 먼저 파는 거에서 순서대로 공제해 주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와요? 과세표준. 자, 그런데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 필수예요. 그리고 기본공제 필수인데 요거 가지고 5개 지문 만들 수 없고 이것도 5개 지문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요건 합쳐서 문제 하나로 나와. 근데 주로 비교해서 물어봐요. 비교. 어떻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틀려.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따지지 않으니까. 그죠? 이해가세요? 또 하나,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틀려.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안 해줘. 그죠? 또 공통점이 있죠? 뭐? 공통점이 뭐야?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둘 다 적용하지 않는다.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그거야.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 둘 다 적용하지 않는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오면, 과세표준 나오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뭘 곱해요? 세율. 그래서 뭐가 나와? 산출세,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세율 부분이 이제 복잡해요. 세율 부분 알아야죠. 예, 그래서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자산도 있지만 핵심은 부동산이니까 프린트 보세요. 가운데 부동산이죠. 시계 방향에 12시, 미등기 몇 프로? 70%. 무조건 보유기간 따지지 않아요. 미등기는 몇 프로? 70%. 과세표준이 매매차익이 나왔잖아요. 미등기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계산해서 매매차익 얼마 나왔어? 1억 나왔어요. 예를 들어 얼마 나왔어요? 1억. 근데 미등기는 뭐 안 해줘?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줘. 미등기 뭣도 안 해줘?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그럼 양도차익이 바로 뭐가 돼? 과세표준이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에 몇 프로? 70%면 얼마? 7천만 원이 세금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미등기 하지 마라 이거죠. 억울하면 등기하고 팔아라. 이해가세요? 미등기는 과세표준이 몇 프로라고 지금? 70%. 보유기간 따지지 않는다. 왜? 세금을 안 내려고 작정한 놈이니까 그래 이거는. 그죠? 다음 시계 방향으로 3시 방향에 부동산을요 1년은 채웠네. 근데 몇 년은 못 채웠어? 2년은 못 채워서 그 사이에 팔았다. 1년 6개월 가지고 있다 팔았다. 거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몇 프로? 40%. 그럼 밑에 6시 방향에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다. 몇 프로? 6에서 42. 6에서 42면은요,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세금 부담이 적어. 6에서 42가 뭐냐? 밑에 옆에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6%. 7번째 5억을 부할 때는, 초과할 때는 몇 프로? 42% 그랬잖아요. 첫 번째 몇 프로부터? 6%부터 맨 마지막에 42. 그래서 6에서 42 이거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게 초과 누진세율이야. 이해가세요? 자, 다음 9시 방향에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몇 년 안 돼서 1년 안 돼서 팔면 무조건 투기야 이거. 몇 프로? 50%. 됐어요? 그러니까 상가 부동산은 1년 안 돼서 팔면 50%, 1년 채웠는데 2년 못 채웠다 40%, 밑에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6에서 42. 미등기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그냥 몇 프로? 70%.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 왼쪽 화살표에 주택하고 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말고, 여러분 분양권은 누구나 당첨되는 게 분양받으면 분양권이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조합원으로 바뀐 거죠. 예.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1년 기준이에요. 몇 년 미만? 주택을 사서 1년 안 돼서 팔았어요. 여러분 밑에 왼쪽 9시 방향에 상가 부동산 같은 건 주택 말고 다른 부동산은 1년 안 되면 몇 프로인데? 5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택은 40%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이게. 그럼 몇 년 이상이면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6에서 42%. 그러니까 주택은 몇 년 기준? 1년 기준이에요. 자 보세요. 주택을 1년 채워서 팔았을 때와 1년 안 돼서 팔았을 때 세금이 2배 차이야. 몇 배요? 최소한의 2배야.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해봐요.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그럼 세금이 4천만 원이잖아. 그죠? 근데 몇 년 채우면 1년 채우면 곱하기 여러분 세율 보세요. 6에서 42 박스에 7줄 나왔죠. 그러면 1억이면 어디에 들어가? 1억 5천만 원 이하 거기 가잖아. 그죠? 그럼 과세표준 얼마에다가 1억에다가 몇 프로? 35%를 곱하고 빼 누진 얼마? 1490만 원을 빼면 돼. 그럼 세금 나와요. 이게 간편법인데 그러면 1억에 35%면 3,500만 원 나오죠? 여기서 1,490만 원 빼면 2,010만 원 나와요. 2,010만 원. 딱 나오잖아. 1년 안 되면 4천만 원. 1년 채우면 2천만 원. 2배죠, 2배. 이해가세요? 그래서 기본 상식이 주택은 몇 년 채워서 아무리 급해도 1년 채워서 1년 안 돼서 팔면 세금에 따버리니까 그럼 오늘 내가 팔면 1년이 안 돼. 내일 팔면 1년이야. 그러면 오늘 팔면 50%, 40% 주택이면. 그죠? 내일 팔면 6에서 42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내가 잔금을 뭐? 주고받는 게 매매죠? 오늘 잔금 받으면 내가 오늘 파는 거잖아. 그럼 내가 오늘 잔금 받으러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야지.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전화 올 거 아니야. 뭐라고? 왜 사장님 잔금 받으러 안 와요? 그러면 거짓말 해야지. 뭐라고? 오늘 잔금 주고받는 날이었나? 미안해. 내가 착각해서 지금 유럽 여행 왔는데 내일 모레 들어가니까 미안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죠? 유능한 공인중개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 거짓말 했을 것이다. 평상시에 동네에서 구두쇠로 소문난 내가 어디 갔다고 지금? 거짓말이지. 그럼 얘기하는 거지. 에이 아까 봤는데. 그죠? 그럼 얘기하는 거지. 이실지고. 내가 날짜 계산을 착각해서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잔금 받으면 내가 40% 세금 내고 내일 받으면 6에서 42로 가니까 세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좀 그렇게 해.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달라. 그럼 공인중개사가 그럼 대가를 받고 해야지. 그죠? 아무것도 안 받으면 나만 이익 보죠. 나 얼마 이익 봐 세금? 2천만 하루 사이에 2천만 원. 예? 그럼 공인중개사가 요기하죠. 그럼 나 얼마 줄 건데? 500만 원만. 싫으면 100만 원만. 그것도 싫다 그러면 밥이라도 사. 뭐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유능한 공인중개사는 돈을 버는 거고 무능한 공인중개사는 아무 생각 없는 거지 그냥. 그죠? 여러분 돈 받을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생각나. 돈 받을 날짜는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돈 받을 날짜를 까먹는다고? 있을 수가 없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돈 주고받을 때 날짜를 피해가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일 넘겨서 받으면 절반 뚝 떨어지잖아. 그죠? 좋아요.
그럼 하나만 물어봐. 상가는 지금, 주택은 몇 년이라고? 그럼 상가는 여러분 봐봐. 상가는 몇 년 기준이야, 그럼? 예? 차이가. 여러분, 맨 밑에 6시 방향에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6에서 42죠. 3시 방향에는 1년 채웠는데 2년 못 채웠을 때 40%죠. 결론은 뭐야? 다른 부동산은 몇 년 기준? 2년. 2년 채웠을 때와 2년 못 채웠을 때가 2배. 1년 안 되면 얘기도 계산하지만 3배 이상 차이 나니까. 50%니까. 이해가세요? 예, 참고로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화살표 보니까 조정대상지역이라고 그랬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몇 개? 2주택 소유자가 팔면 10% 할증, 3주택자가 팔면 20% 할증, 분양권은 몇 프로? 50%. 여기 보세요. 여기서 주택 몇 개? 3주택 그랬죠? 그거 똑같아. 3주택은요, 주택 3개 가지고 있는 것도 3주택이에요. 예? 주택 2개라 입주권 하나, 합이 몇 개야? 3개. 그것도 3주택. 예?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입주권 취득하면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갈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주택 하나에다가 입주권 2개. 그것도 몇 주택? 3주택이다. 그럼 주택은 하나도 없는데 입주권만 3개 가지고 있다. 무주택자. 됐어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3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럼 3번의 주택 2개. 서울의 주택 하나. 그럼 3주택이죠? 예? 이 상태에서 3번에 있는 거 먼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 못 받아? 받아. 중과세 해 안 해? 안 해. 그런데 3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세율도 몇 프로? 20% 할증. 2개 가지고 있다 팔면 10% 할증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봐봐. 부동산 대책이 발표를 했다고 그랬죠? 16일 날. 그러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많이 내야 하라고. 그래서 팔아야 되겠죠? 한시적으로. 요 기간 안에 10년 보유한 주택을 구한다면, 양도한다면, 여기 아까 중과세, 세율, 중과세 적용 안 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준다고 그랬죠? 그 내용. 박스 맨 밑에 3번.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그 얘기야.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보유한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00몇 년? 20년 6월 말까지 양도할 때 중과세 적용 안 한다. X. 그 밑에 같이 적어. 하나 더 적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동그라미 있죠? 공제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줘요. 중과세 적용 안 하고. 이해가십니까? 예. 요거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세율 나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 이제 마지막으로 산출세액 나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뭐야? 세금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 다 계산했으니까 내야죠?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거잖아.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7번까지 할까? 7번. 오늘은 7번까지. 양도소득 신고납부. 여기 보세요. 아까 그랬죠? 첫 시간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언제? 다음 연도 잉여하면 다음 연도죠?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내라. 이게 뭐야? 확정 신고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2000 몇 년? 19년. 다음 연도는 2020년. 2019년 만약에 3월 1일 날 부동산을 뭐 했다? 양도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양도소득세 낼 세금이 5천만 원 나왔어. 얼마요? 5천만 원 나왔어. 그럼 양도소득세 특징은 두 가지. 세금 단위가 커. 예? 세금이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되죠? 세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익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는 거죠. 손해봤으면 안 내지. 그럼 이익이 나온 거에서 세금을 빨리 내는 건 부담이 크지? 안 해. 근데 이 소득세법과 같이 부동산을 3월 1일 날 팔아서 양도소득세 내야 될 게 5천만 원 나왔는데 이거 내년에 내라 하면 앞으로 1년도 더 남았잖아. 내년 5월 달에 내려면.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 세금 낼 거 얼마를 5천만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다가 내년에 여기서 빼가지고 세금 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우리는 그 꼴을 또 못 봐요. 여유자금 있으면 활용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뭐 하려고? 벌려고. 예, 그래서 주식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가상화폐 같은데 선물거래에 투자해서 흔적도 없이 뭐하면 날라가면 나중에 세금 낼 때 대출 받아야지. 그럼 국가도 손해보고 납세 의무자도 손해보죠. 그래서 국가는 이때 낼 세금을 양도소득세 단위가 뭐하니까 크니까 지금 빨리 봐라. 신고하고 내라. 그래서 무슨 신고? 예정신고가 있다. 무슨 신고요? 예정신고. 빨리 신고하고 내라 이 얘기예요. 예정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2010년까지는요 예정신고는 선택했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때 내면 이때 낼 걸 빨리 내니까 세금을 깎아줬었어요. 그런데 이때 안 내면 이때 내면 되죠. 이렇게 선택했는데 2011년서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어. 강행규정은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안 하면 지금은 무조건 뭐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나 예정신고 안 하고 뭐 할래? 확정신고 납부하겠다. 그래 알았어. 가산세 내. 가산세부터요. 그럼 나 예정신고 하니까 깎아줘. 안 깎아준다니까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건 필수지.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보여야 된다. 예정신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사람이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시험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정신고 기한을 물어보는데 참고로 어떤 사람이 해야 돼?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예정신고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해야 돼.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양도 차익이 없을 수도 있어.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론상이니까 1억에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어요? 1억. 근데 이 필요경비가 1억이야 딱. 그랬더니 양도 차익이 없네. 누가 봐도 이거 냄새나지. 그죠? 어쨌든 세금 낼 게 없잖아요. 그래도 번은 해야 돼. 신고는 해야 돼. 왜? 세무서장이 확인해야 돼. 정상적으로 계산했는지. 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 차손이라고 그래. 이익 보면 양도 차익. 손해봤으면 양도 차손. 금매물로 팔 수도 있잖아요. 손해봤죠? 낼 세금 없잖아. 그래도 번은 해야 돼. 신고는 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어디에 신고할 거냐? 이걸 납세지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세법은 5가지 세금 공부한다고 그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금 공부하는 소득세 이 5가지인데 여기에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걸 인세, 물건에 부과하는 건 물세.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니까 뭐야? 물세. 그럼 물세는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 물건의 소재지. 물건이 있는 데로가 부동산 소재지. 근데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사람 중심으로 합치는 인세야. 사람이니까 물건이 아니죠. 사람의 뭐? 주소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양도소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저기 제주도 부동산 팔았어요. 그럼 거기서 매매차익 나왔죠. 그래도 신고는 어디로 하라?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군포에 있으면 군포세무서에 신고한다. 이해가세요?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 기한. 그래서 여러분 박스에 보시면 일반 부동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그러니까 날짜 계산하려면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팔았다 그래도 이번 달 말부터 계산. 그 달에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이해가세요? 그럼 1월 1일 날 팔았죠? 예? 그럼 언제? 3월 말까지. 1월 25일 날 팔아도 3월 말까지.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허가구역이 있어요. 여러분 토지를 투기를 못하게 하려고 사고 팔 때는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어. 거기서는 뭐 받고? 허가 받고 거래해야 돼. 허가 안 받고 거래한 건 무효예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든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리고 주식 있죠? 반기 말이야. 주식은 뭐라고요? 거기 잘못됐어요. 분기가 아니라 뭐라고? 반기. 반기예요. 반기는 몇 개월? 6개월. 반기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반기면 뭐요? 주식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파는 건 묶어서 언제? 2개월이니까 6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 8월 말까지. 그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파는 건 언제까지? 2월 말까지. 반기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런데 4번 주식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부담부증여라고 나왔죠. 그럼 부담부증여는 증여했지만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은 양도죠. 그래서 증여세랑 같이 부과하기 위해서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요건 3개월이다. 3개월. 요 기간 내 성실하게 신고해야 돼요. 그럼 신고 안 하면 밑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0%, 20%, 40%짜리가 있어요. 그럼 10%는 뭐냐? 과소신고. 과소신고가 뭐죠? 부족하게 신고한 거. 20%는요, 무신고. 신고 안 한 거. 20%예요. 그럼 40%는 뭐냐? 부정한 방법. 부정행위. 그럴 때는 몇 프로? 40%. 이렇게 신고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요. 그런데 밑에 화살표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정 그랬죠. 개정. 뭐가 개정됐느냐? 거기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있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밑에 이제 올해, 여기 보세요. 올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네. 12월 말. 그죠? 오늘까지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야.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내년부터는 납부 불성실이 아니라 뭐?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명칭이 바뀐다. 예?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뭐?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개정됐다. 근데 옆에 확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그랬죠?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안 하면 뭐부터 지금? 가산세 붙었죠? 예? 그런데 내년에 뭐 해야 돼? 확정신고할 때 확정신고를 자진해서 하면 요거 50% 깎아줘. 50% 깎아줘요. 자, 그러면 밑에 예정신고 안 했으면 뭐 해야 돼요? 확정신고 해야죠? 그래서 밑에 예정신고 안 했으면 가산세 붙어갖고 내년에 언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해야 된다.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과세표준이 요까지 과세표준이 없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250만 원 뺐더니 여기까지 제로가 됐다. 또는 뭐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이건 과세표준이 없는 거고 이건 손실 나왔으니까 뭐라 그래? 결손금. 그럼 여기까지 나왔으면 계산할 필요 없죠. 그래도 뭐는 신고는 하라. 그래서 그 밑에 2번 과세표준이었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도 뭐하라? 신고하라. 3번 예정신고했으면 뭐 안 해도 돼? 확정신고 안 한다. 근데 4번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거 많이 물어보는데 지문 잘 보세요. 위에서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었죠. 위에서.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여기서 확정신고해야 되는 또 안 했어. 그렇다고 확정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가산세 또 붙으면 안 된다 얘기야. 왜? 예정신고 안 해서 이미 뭐가 붙었어? 가산세가 붙었죠. 근데 확정신고 또 안 했다고 그래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한다. 이렇게 물어봐. 2번 부과하지 않아요. 예정신고 안 했으니까 뭐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적용 안 해.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봐. 예정신고 안 해서 뭐 붙었어요? 예? 가산세 붙었죠. 근데 뭐 안 해도?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안 붙는다고 그랬죠. 그럼 계속 안 하겠네? 그잖아요. 안 해도 뭐 가산세 안 붙는데. 그래서 위에 납부지연 가산세 옆에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이중으로 안 붙는데 뭐를 하면? 확정신고를 하면 50%
깎아준다. 요거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 붙었죠. 근데 뭐를 하면 확정 신고를 하면 요 가산세 붙은 거 있잖아요. 50% 깎아준다 얘기지. 아까 10%, 20%, 40% 있죠? 그거 50%를 뭐 한다? 경감 줄여준다.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확정 신고하라 이거지. 안 깎아주면 계속 안 하죠. 그래도 가산세 안 붙어요? 왜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 한 줄. 여러분, 양도소득세 낼 세금이 얼마? 1,000만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돈으로 내기 힘들죠? 그럼 2개월 동안 나눠낼 수 있다. 분납.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 봤어요. 자, 비과세 부분은 이제 프린트 놓고 나중에 1, 2월 달 할 때 비과세 할 거니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이것만, 이 세부적으로 한 건 다 기본적인 내용을 한 거고, 여러분이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요거 계산하는 과정만 알고 있어도 거의 양도소득세는 50%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궁금하면 필요경비가 뭐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지? 기본공제가 뭐지? 세율이 몇 프로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내일 있죠, 내일. 해 뜨는 거 구경하지 마요. 우리 집으로 와. 동네 해 안 뜨면. 우리 동네 해가 잘 떠요. 예, 그래서 의미 두고 하면 힘들어. 못 와, 못 와. 거기 가면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2일날 수업이 뭐야? 예?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점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2차. 그 90점 정도 맞아주면 2차에 수월하죠.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시면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